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폐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갑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천간 갑부터 시작해서 개에서 끝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서 갑이라고 하는 걸 가장 10개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갑목일간들이 우두머리 기질, 보스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맞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갑목 기질 자체가 좀 단단하고 고든 성격이 있어서 조금은 고지식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스 기질은 꼭 갑목이라야지만 보스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을목도 정화도 신금도 개수도 사주에 따라서 보스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른 것이지 뭐 일간의 특성 보다는 이제 사주의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즉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곧고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무 쪽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음목이란 말이죠. 음목.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냐 또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큰 나무,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전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편백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오동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산에 가면 아주 굵직굵직하고 큰 나무죠. 얼마 전에 우병우 이거 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거기에 산에 갔는데 뭐 팽나무였던 거예요. 그게 팽나무인데 500년 이상이 돼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이 될 정도의 그런 큰 나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갑목이다라고 표현하고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곧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고, 뭐 참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크고 단단하고 고든 성향,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상대적으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림목이라기보다는 양류목이라고 하죠. 양류목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그런 개념의 나무 또는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잘 엉겨 붙고 잘 휘어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비유를 할 때 칡넝쿨 같은 거 있죠. 칡넝쿨이라든가 호박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또는 또 뭐요, 밭꽃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나팔꽃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칭칭칭칭 타고 넘어가는 것들도 해당이 되고, 쑥도 해당이 됩니다. 쑥, 물기가 있는 쑥 또는 마른 쑥도 해당이 될 것이고, 갈대도 해당이 될 것이고, 화초 중에서는 우리가 좋은 난초 같은 것에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향상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으로서 크고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의 주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서 씁니다. 즉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다. 즉 큰 나무를 베어내서
큰 기둥을 쓴다거나 아니면 큰 석가래로 쓴다거나 큰 버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고, 그 간목을 제목으로서 동량의 지목으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성향이 바로 단단하고 곧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 물론 이제 쇠로 집을 많이 짓죠.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옛날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집을 많이 짓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지진이 많다 보니 현대식 건물보다는 시골로 가게 되면 거의 목조 주택을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무로 집을 많이 지었을 때 간목을 그렇게 제목으로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기보다는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쓴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쓰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 용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되니, 간목을 배합할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벽갑하는 것이 아니라, 벽갑은 정화일 때 벽갑하는 것이고요. 간목을 경금으로서 작벌 베어내서 잘 다듬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한산 대첩에 있을 때 그때 만들어준 구선이죠. 구선, 쉽게 말하면 거북선을 말합니다. 거북선. 그 거북선을 만들 때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외장은 이제 철판을 얇게 켜가지고 외장은 이제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었지만, 결국 거북선이라든가 우리나라 판옥선 같은 것들도 다 뭘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배는 플라스틱 또는 이제 쇠로 만들지만, 옛날에 다 이런 나무로 만들었죠. 간목을 베어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 때 그 연장 뭐예요? 도끼라든가 아니면 대패라든가 톱 같은 것이 바로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끼나 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날카롭게 해야지 간목을 잘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정화로서 경금을 날카롭게 날을 벼려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거북선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을목은 금을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여름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 술을 생하는 목적으로서 금을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을목을 금으로서 베어낸다, 그러한 용도, 그런 것은 명리학에서는 없기 때문에 을목은 정관인 경금이 됐든 편관인 신금이 됐든 병신금 관살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병화라든가 개수를 얻어서 을목은 개수로서는 을목을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요.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은 을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라고 하는 것과 입추와 처서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추가 되어야지만 여름인 미월에서 가을인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신월은 가을이죠. 가을. 신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유, 술월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되고, 신월은 입추가 들어오면서부터 초가을이라고 해서 초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맹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 다음 달 6월은 중추라고 하죠. 중추지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한데 중추라고 하고요. 술월은 가을의 끝자락이 되면서 술월에서 다음 달 해자축월로 넘어가게 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되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지만
가을이 되겠죠. 조금은 오싹하고 바로 겨울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기가 좀 많은 그런 계절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만추, 늦을 만자, 만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방향은 서쪽이 되겠죠. 서쪽 하늘 이승철인가요? 그래서 서쪽 하늘 그 서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인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지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하다. 술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토왕절이다. 토왕절이지만 신유술 서방에 배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도 왕하지만 금의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사주 볼 때 중요합니까? 자, 이 원령 하나 가지고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신유월은 금왕절이지만은 갑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요. 목은 신월이면 여기는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목은 유월이면 여기가 태지가 되는 것이니 절태지의 목은 어떻다? 신약하다가 답이죠. 갑목 입장에서, 을목 입장에서 신월의 금은 관살이 되는 것인데, 관살은 왕하고 갑을목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살중신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살중신경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명리학적 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의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금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더라도 반드시 뭘 쓴다? 경금으로서 갑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의 갑목의 제목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좀 신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갑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또는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금방 말한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따라서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비견겁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신월의 갑목은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돕기보다는 비견겁제인 같은 목으로서 갑목을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지지로 갑목 같은 것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갑목이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금의 왕한 기운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만 갑목을 뭘 만들 수 있다? 제목으로서 만들 수 있다. 당연히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되면 더욱 좋을 것이나, 금이 왕한 계절에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 금이 무지무지 왕한 세력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 일간도 더 세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모두 세력이 얻어야 된다. 화도같이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화가 없다고 하면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을에 신유술월에 가을의 갑목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하염없이 갑목을 생조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 이렇게 되면 살인상생하는 구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주의 곡세는 정화를 써서 상관 제살하는 그러한 틀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신월의 갑목에 큰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갑목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순서 제1 먼저 일간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글자의 일간과 원령과의 글자를 살핀 연후에 전체 사주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즉 격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고, 격국을 보면 반드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신월의 간목은 정화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주 배합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글자, 다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수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월에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나,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격국 보면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것이죠. 월지에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인 것이고, 그 아자는 단말로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정관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또는 칠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령 자체는 금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사주와 국을 볼 수가 있는데, 달리 또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이 신금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중기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무토는 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 무토를 가지고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임수 경금인데, 경금이 투출하면 당연히 편관칠살격에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된다. 투출은 뭐 월간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위치에 투출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를 가지고 국세를 잡게 줘서 편인격이 되죠. 편인격. 그래서 살인 상생하는 사주국세로 바뀐다. 즉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생해준에 끼게 되니, 살중신경한 곳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살인 상생하는 사주국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목은, 신월의 간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 제살하는 국세가 돼야지 상격이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그냥 임성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좀 상관제사라는 국세보다는 많이 그 국세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서 돕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죠. 임인연이 되는 것이니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인격의 살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다?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토 가지고 격을 잡는 게 아니죠.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임수를 가지고 잡는 거고, 무토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를 이 무토를 가지고는 격을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인성인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를 놓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뭐 인이라든가 묘라든가 지지에서 뿌리를 얻고, 예를 들어서 정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정묘시를 이렇게 만약에 얻게 된다라고 하면, 간목의 뿌리를 얻고 정화를 얻어서 능히 금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임수가 있는 것은 병이 되죠. 그러면 이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만약에 정묘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시도 아니고 병인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생시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무토가 임수를
파는 것은 오히려 약한 일간을 갖다 생주해주는 인성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제파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연지에 있는 이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민년 무신월의 숙명은 보다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간목은 일간이 왕에서 신강해져서 신강해질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땐 간목의 지지로 반드시 묘목이라든가 인목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인목을 얻긴 얻었으나 인신상충하여 인목이 깨지게 되죠.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깨지게 되니 간목의 뿌리도 깨지게 되고 임수의 뿌리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슬픈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일까요? 일지를 마저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만약에 일지에서 진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 충중봉합이 될 것이냐. 즉 충중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중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충하는 종의 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만날 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신충이 되는데 진짜를 보면 신진이 합함으로 인해서 인신충을 구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구제해 줄 수 없을 것이냐를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을 보게 되면 일단은 무토가 약했던 무토가 진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무토가 세력을 얻게 되죠. 신진 합이 되게 되면 인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간목도 뿌리를 얻을 수 있고 임수도 뿌리를 얻을 수 있으나 무토가 임수를 파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진이 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원한대로 인신상충이 됨으로 인해서 간목의 뿌리인 임목도 날아가게 되고 임수의 뿌리인 신금도 날아가게 되니 무토만 살아서 제다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국세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시가 만약에 갑자시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이건 충중봉합이 100%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100% 충중봉합이 되는 것이 신월의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지게 돼서 반드시 무토로 많은 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인데, 이때는 간목이 있게 되면 간목이 이 무토를 파하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월의 간목은 제가 정화경금을 쓴다라고 일반론 통칭론적인 것으로서 사주 배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용신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신월의 간목은 정화와 정화경금을 쓰는 것이 이것은 진신이라고 표현해, 진짜 용신을 쓴다라고 해서 참 진짜의 비신자긴 하지만 진신을 용신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정화 간목이 아니라 지금처럼 무토를 용신을 수가 많아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이거는 병이 되는 것이고, 병을 제거하는 약으로서 무토를 쓰는 것이니 이거는 진신이 아닌 가신을 용신으로 쓰는 국세가 되는 것인데, 얘는 병이고 얘는 병을 고쳐주는 약이 되는 것인데, 다시 간목이 무토를 파하는 것은 얘도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꼬인데 꼬인 거고 또 엎친데 덮친 거고, 이렇게 좀 사주가 복잡다단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갑자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주가 진신을 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병중 특이하게 그럼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는데, 이걸 또 좋은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라고 해서 병중 약득이 아니라 병중 득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약을 다시 간목이 엎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아파가지고 탕약을 끓여서 가고 있는데 아기가 발 걸어서 탕약 엎어뜨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시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생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만약에 정화를 보지 못한다, 정화를 보려고 하면 정묘시가 되는 것이죠. 정묘시가 되면 정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경금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되긴 하죠. 어떤 분들도 이거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 자, 인묘진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방합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방합은 성립되지 않고요. 이걸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인신충이 되는지 신진합으로 인해서 충이 되지 않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신진합으로 이렇게 보고 이 인목이 살아있다 그러면 목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이 더 세력을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국세가 짜여진다고 하면 임수는 무토가 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성을 없앴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화를 쓰는 경우에는 수는 병이 되기 때문에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사주 국세를 어느 정도 갖춘 사주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화가 없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험을 단련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기가 가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병인시가 됐을 때는 저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그래도 좀 쓸만한 사주가 되겠는데, 만약에 병인시가 됐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좀 수기가 부족하죠. 무토가 임수를 파한 상태에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게 되면 부족한 수기가 부족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진시 되게 되면 이 사주가 재성이 굉장히 많아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간이 이것도 이제 신진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간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두었다 손치더라도 이건 신월이라더라도 이거는 토가 너무 많은 것이고, 약한 간목이 이 많은 토를 제거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살태왕이라고도 하고요. 또 금이 왕할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부건파처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용어를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다 보시면 이런 제살태왕이라든가 또는 부건파처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모르시겠다, 어디 찾아봐도 답이 없더라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때는 제가 댓글로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건 수운으로 가도 안 좋고요, 화운으로 가도 이건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기사시가 되는 경우에는 갑기가 일간 간목하고 시 간의 기토하고 서로 또 탐합을 하는 것이니 이것도 사주 자체가 좀 탁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것은 임수가 파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기가 좀 부족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만약에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는 신월에 수가 너무 많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임신시 또는 이렇게 계유시가 되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향으로 가서 오히려 반대로 양의 기운, 화의 기운이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갑술시 같은 경우 진술충 돼서 좋지 않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